HBM도 올해 물량은 완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실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는 진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진실을 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진짜 수요라는 이 팩트, 사실이 수익이라는 형태의 유혹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현혹이 되는 거죠. 곡성에서 미끼를 물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투자 시장에다가 비유를 하면 신용, 그러니까 B2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송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새롭게 다르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극장에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죠, 호프라는 영화 포스터가 막 걸려 있는데 7월 15일에 지난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벌써 박스오피스 1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이 영화를 아직 못 봤고요. 뭐 평이 극과 극을 나뉘는 것 같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데, 그냥 제목만 봤을 때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그런 심리를 좀 대변하는 타이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뜬금없지만 하나 가져와 봤고요. 이번 주 내내 장마기도 하고, 여름철에 보통 이제 이런 무서운 영화 보면서 좀 땀을 식히기도 하고 시원하게 보내려고 하잖아요. 나홍진 감독이 딱 10년 전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이 곡성이라는 영화, 오늘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무섭게도 봤고 또 이제 여러 번 보기도 했던 그런 영화인데, 이 곡성이라는 영화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실제 시골 마을이죠. 원인 모를 죽음, 그리고 뭐 어떤 소문, 이런 걸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는 의심을 다룬 그런 영화거든요. 이게 이제 영화 전체가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약간 묻혀 있는데,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영화 예고편이나 포스터에서부터도 이제 절대 현혹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게, 이 영화의 제목이 대칭이에요. 곡성이라는 거는 한자로 보면은 울음소리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투자 시장에다 갖다 놓으면은 곡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호프는 이제 희망인 거니까, 이게 뭐 제가 그 영화를 안 봤으니까 평론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평론에서 말하는 게 이 지금 희망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고편만 봐도 영화 자체가 좀 희망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무서우라고 조명도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우리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희망이 넘쳐요. 반도체로 지금 사상 최대의 자금이 쏠렸고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희망이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프라는 영화의 이 역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독의 신작 호프가 아니라 10년 전 그 곡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특히 이 곡성에는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 현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곡성 영화에서 절대 현혹되지 마라라고 대사를 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이게 이제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번 포스터는 영화에 나오는 무명이고요. 2번 포스터는 악마로 나오죠. 외진, 일본 사람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외진이라는 악마로 나오고, 3번이 이제 이 일광이라고 하는 무당 내지는 도사, 이런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을 배경으로 해서 포스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 포스터에 전부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절대 현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 자체가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 메시지거든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3번 일광입니다. 주인공이 사실 따로 있어요. 종구라는 사람인데, 이 종구에게 영화 끝 무렵에 절대 현혹되지 마소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대사가 나온 거고요. 지금 시장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보면 딱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 도는 얘기가 뭐 연준이 돈 푼다, 초강세다, 내부자가 판다, 이거는 신호다, 뭐 이번 주가 올해 가장 큰 변동성이 있는 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희망찬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죠. 내가 진실을 알려주겠다, 뭐 그런 이제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목소리들 사이에서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걸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곡성 얘기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이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딱 하나의 진실 차트, 그거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 있죠. 근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요 6%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 코스피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세상이 끝장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코스피를 주도해 가고 있는, 제가 이제 코스피를 왜 나스닥이 주도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주도하고 있는 이 나스닥 자체는 사실상 횡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곡성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약간 원인 모를 그런 죽음이 번지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종구죠.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공포만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사실 영화에서는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고 이 주인공인 종구가 또 경찰이다 보니까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친구기도 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면에 큰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 화를 입은 이 집은 몇 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공포의 크기하고 실제 피해의 크기가 달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 19일에 9,385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7월 중순에 6,800선까지 지금 밀려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떨어져 있고 이게 뭐 이제 히스토리로 따지면은 2008년 이후에 가장 심한 가장 처참한 그런 조정이거든요. 이게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 서킷 브레이커가 7번인가요? 8번인가요? 어쨌든 숫자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근데 이 코스피를 끌고 다니는 나스닥 100은 제가 아까 6%밖에 안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 빠졌습니다. 코스피만 30%라는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을 전체는 초상집 분위기인데 정작 병이 돈 집은 몇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이 유독 부실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코스피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워낙 높다는 거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사실상 코스피는 메모리 반도체 덩어리예요. 그냥 같은 AI 충격이 나스닥에서 견고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데들이 받쳐주고 그렇게 희석이 되는데 코스피에서는 그게 반도체로 코스피로 완전히 그대로 꽂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냐면 곡성에서 이 미끼를 물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끼를 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병에 걸린 환자처럼 이렇게 변해가는데 시장에서 그 미끼가 투자 시장에다가 비유를 하면 신용, 그러니까 B2라는 거예요. 빚을 낸 사람이 먼저 더 크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SK하이닉스가 7월 2일에 하루 만에 거의 15% 이렇게 빠졌잖아요. 회사가 나빠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집중도가 높고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오면서 신용이 그만큼 많이 얹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2라는 미끼를 문 사람부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0억 투자자 이런 사람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신용을 땡겨서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은 절대로 쉬운 마음가짐이나 쉬운 멘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화 후반에 가면 곡성의 핵심 반전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구가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갈림길을 섭니다. 무명 역을 하는 천우희 씨는 집에 가지 마라. 집에 가면 식구들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닭이 3번 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딱 일광이 종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결국은 이 영화에서 보면 현혹되지 말아라고 외치는 사람이 정작 현혹시키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 해석에서는 어쨌든 이 일광이라는 사람이 외진 악마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주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어떤 현혹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검증하면 그냥 이게 틀렸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그냥 순수한 노이즈예요. 일단 지금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수시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연준이 86억 달러를 푼다, 초강세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레포라는 시장에다가 인젝션을 하는 건데 자금 시장 배관 같은 개념이거든요. 레포라는 게 하룻밤 빌려주고 다음날 돌려받는 건데 물론 이거를 매일 갱신해서 이렇게 자금이 계속 돌게끔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연준이 능동적으로 푸는 이제 우리가 QE라고 하는 이런 부양이라던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레포라는 거는 결국은 은행이 급할 때 담보 맡기고 이렇게 쓰는 버퍼 같은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잔액이 커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금 시장에 압력이 차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푼다, 강세장 진입이다, 이런 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혹인데 요거는 이제 앞뒤가 잘려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도는 건데 편집된 진실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위험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최태원 회장 발언인데 가만히 들고 있으면 우상향한다. 근데 이거 정말 그 인터뷰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원문을 보시면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을 긋고 다른 얘기들을 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딱 가운데만 잘라가지고 그냥 지금 이제 버티면 오른다, 이렇게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른다라는 절반은 아예 툭 떼놓고 그냥 우상향한다, 이것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는 또 이제 찰리 먼거 선생님의 이런 어록까지도 소환이 돼가지고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이게 스레드나 인스타, X 이런 데 막 돌더라고요. 손실난 분들이 많으니까 이 하락장에 어떤 형태의 글을 올리면 뭔가 조회수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찰리 먼거 선생님이 한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제 벽커쇼 주식이 3번이나
때마다 마이너스 50%를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나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50%라는 수준의 주가 하락을 견딜 수가 없다면 당신은 보통주 주주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찰리 먼거 선생님의 주가 하락에 대한 멘탈 관리랄까 이런 내용들에 전제가 있어요. 빚을 안 썼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찰리 먼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도한 빚을 쓰지 않을 것, 좋은 주식을 살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 전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빚을 안 쓴다. 그래서 신용으로 몰린 사람은 사실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진콜이 오면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순식간에 강제 청산을 당하니까 이런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찰리 먼거 선생님의 이런 인용글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일부 사람들의 처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끼, 현혹이 아니라 진짜 반론인데 JP 몰건이나 아니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AI는 여전히 간다라고 요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 반대편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냐면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 지금 나오는 얘기나 소문이나 어떤 보도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있고 진실도 있고 혹은 뭐 반쪽짜리 진실도 있고 무시하면 안 되는 진짜 팩트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이거를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공포에 잠식을 당하니까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를 계속 헷갈려 해요. 자, 곡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곡성에 나오는 무명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이 무명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영화에서는 약간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뭐 돌을 이렇게 막 던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여자의 말을 처음에 아무도 안 믿어요. 뭐 영화 끝까지 계속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일광이 이 무명을 현혹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가짜 안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일광이 저거는 현혹이야, 절대 현혹되지 마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못을 박아버리니까 주인공 종구가 이거를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구는 영화 끝에서 무명을 결국은 악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니 짓이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을 귀신으로 생각하고 일광의 말을 따르기로 한 거죠. 자, 투자자하고 일반인의 시각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늘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오르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요즘은 그 공식이 많이 깨졌죠. 엔비디아도 그랬고요. 메타도 그랬고요. TSMC도 그랬죠.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 최대의 실적, 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잖아요. 작년 대비 거의 한 1800%가 넘는 그런 실적을 냈는데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는 7%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그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브렌트 유가 88달러 지금 기록하고 있고 한 주 만에 14%가 올랐는데 미국하고 이란이 계속해서 뭐 전쟁 국면이라서 호르무즈 통항까지 지금 다시 위축이 됐잖아요.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또 얘기를 할 건데 지정학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고 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가에서 그치지 않고 약간 뭐 확전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물밑에 깔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고, 지정학이 세 번째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물가는 식어간다라고 살짝 이렇게 나왔죠. 최근에 이제 물가 발표에 의하면 뭐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절대치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다음 카드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리스크로 남아 있죠. 국채를 뭐 지금 워낙 많이 찍으니까 수급 자체만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국채 금리를 지금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약간은 요연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게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시장에서 지금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소비자가 없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반드시 있어야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비자들을 위협하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위협하고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직 6%밖에 안 빠졌으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시험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횡보장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 시험대가 사실은 또 코앞에 있거든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FOMC가 있고, 그리고 그 주에 GDP, 물가, 고용 지표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구글 포함해 가지고 메가캡 실적들도 그때 쏟아질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코스피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쯤이면 뭐 저점인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대로 느린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곡성에다가 비유하면 무명이 계속해서 나와서 진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었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약하게 와닿거든요. 악마가 말하는 메시지가 워낙 영화에서 보면 강하게 전달이 돼요. 무명이 하는 얘기는 되게 약하게 표현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인공은 무명을 악마로 봤을, 그렇게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곡성으로 다시 돌아오면 딸 효진이가 나오는데, 아까 주인공이 딸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나오는데 이 딸이 미끼를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병이 논 것처럼, 병에 걸린 것처럼 해서 변해가는데, 성격도 뭐 엄청 심해지고, 뭐 이제 되게 유명한 대사도 있죠. 멋이 중헌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영화에서 왜 하필 효진이가 저렇게 됐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영화를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냥 미끼를 던져놨었고 효진이가 그냥 그것을 문 것뿐이더라고. 실제로 나홍진 감독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자연재해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비가 내리면 마을이 젖고, 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냥 일어나는,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홀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가 사실은 하나의 형태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오고 있고,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시점에 그런 공포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공포는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욕망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 채널의 슬로건이 공포를 이기는 사람이 시장을 이긴다 이거잖아요. 공포는 두 가지 방에서 온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하락에서의 공포가 있고요, 탐욕에서의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FOMO라고 얘기하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잖아요. 그 fear, 그 공포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시장에 지금 팩트가 하나 있어요.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는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지금 문샷이라는 AI 회사가 지난주에 키미 K3 모델을 발표하면서 약간 뭐 제2의 딥시크 사태처럼 시장을 완전히 공포에 밀어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고사양 GPU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겠네, 혹은 뭐 미국이 중국에 밀리네,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나스닥도 좀 빠졌는데, 근데 지금 당장 어제거든요.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일요일에 문샷에서 공식적으로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네 모델의 수요가 몰려가지고 GPU가 한계에 근접했다, 그래서 신규 구독을 멈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얘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스스로 한 얘기니까 이거는 정말 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HBM도 올해 물량은 완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실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는 진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진실을 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투자자들의 눈이에요. 진짜 수요라는 이 팩트, 사실이 수익이라는 형태의 유혹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사람들을 레버리지 혹은 B2 같은 덫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 영화 곡성 포스터를 보면 아마 해외 포스터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낚시할 때 갈고리 모양의 미끼 모양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포스터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 미끼를 물었다라는 것도 사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투자자들도 이런 시장에 언제든지 이런 덫이 있고, 그런 미끼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를 물면 변해가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 시장에 들어온 이 미끼 탐욕의 규모가 올해 미국 반도체 ETF로 들어간 돈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이게 460억 달러입니다. 당연히 사상 최대고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쌓인 누적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한 해 몰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증권가에서 이렇게까지 반도체로 돈이 쏠린 적이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레버리지 쪽인데, 반도체 ETF로 들어간 돈이 46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레버리지 반도체 ETF 자금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만에 3배로 불었어요. 6월 고점 대비해서 39%가 순식간에 빠집니다. 163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빠지는데 이게 630억 달러가 빠진 거죠. 아까 반도체 ETF로 46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했는데, 이런 청산 형태, 이게 전부 다 레버리지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청산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이 상당한 부분, 630억 달러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덫이라는 형태거든요. 진실이 수익이라는 유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유혹은 레버리지와 B2 같은 이런 덫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덫이 무너질 때 또 다른 이런 곡성, 곡소리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레버리지의 39% 빠진 거라는 거는 2023년 대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한 400%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 안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사실 객관적인 시각이에요. 뭐 어쩌면 이 정도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안고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여기서 더 레버리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결론은 수요가 진짜라는 거랑 그 수요를 레버리지로 쫓는 게 안전하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지금의 이 변동성이 계속되는 한 레버리지 자체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변동성만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레버리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곡성에서는 종구, 주인공은 결국 무명의 경고를 무시하고 집으로 갑니다. 닭이 3번 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 참고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파국이 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끔찍한 엔딩 장면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의 시장도 시험대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이 미끼에 반응해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홍진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구가 무명말을 다 따랐다고 하더라도 비극은 똑같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호만 제대로 읽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그것조차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건데, 저는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뭐 오른다 내린다에 대한 저의 뷰를 드리기보다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얘기를 하는 저는 무명에 가까울까요? 일광에 가까울까요? 정답은 당연히 저도 모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파는 목소리를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저일 수도 있고 다른 전문가를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실제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전문가라고 다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순간 사실 그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할 때 반대로 가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A라고 얘기하면 그 A의 반대편에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그 확신을 현혹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덫을 물어버리면 또 곡성의 결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하는 사실 나스닥이 덜 빠졌다는 거는 이것조차도 안심해도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스닥의 시험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뭘 사라, 뭘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당연히 아니고, 다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같이 길러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국 이제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종구처럼 무명의 신호를 악마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비극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새 영화 호프도 그렇고요. 뭐 이번에 너무 후덥지근하고 찝찝한데 이거 곡성 보셨던 분이라도 한번 다시 보면서 그렇게 더위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은 이제 약간 무거운 얘기이기도 했는데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